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3-3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원자 분자의 진동을 확장하여 다원자 분자의 진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자 분자의 진동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예인 물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 진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 공유결합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의 공유결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진동, 또 이 오른쪽 팔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진동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모양에서 왼쪽 팔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팔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왼쪽 팔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공유결합만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분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분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은 분자가 마치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진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고전 물리학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쪼개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동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찾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준 방식 혹은 기준 모드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노멀 모드라고 씁니다. 즉, 이 기준 방식들을 따를 때는 분자의 무게중심이 움직이지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의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 진동 방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물 분자가 있을 때 수소 원자들이 동시에 쭉 길어졌다가 다시 쭉 짧아지고 쭉 길어졌다가 쭉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쪽 수소 원자는 길어지고 한쪽 수소 원자는 짧아졌다가 다음번에는 왼쪽 게 짧아지고 오른쪽이 길어지는 그런 진동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동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공유결합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고 이 각도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이각이. 즉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펼쳐지고 모였다가 펼쳐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진동 모드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물 분자엔 제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자유도는 뭐냐? 분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의 개수가 됩니다. 혹은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의 개수, 운동 모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원자의 자유도는 3 곱하기, 죄송합니다. 모든 분자의 자유도는 3 곱하기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각 원자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원자당 3가지의 운동이 가능하고 총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도는 3 곱하기 원자의 수가 됩니다. 자, 이게 원래 분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고요. 그럼 이 자유도 중에서 분자 전체가 통으로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부르고 병진 운동이 그 중에 3만큼의 자유도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운동은 2개 혹은 3개의 자유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 분자라고 하면 이 X축에 대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Z축에 대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에 해당을 하고요.
2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분자가 선형으로 생겼을 경우입니다. 즉, 질소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죠. 이 경우에는 얘가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지금 축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축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회전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원자 분자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선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대해서 회전하고 요렇게 대해서 회전하는 건 가능하지만 요거에 대한 회전은 의미 있는 모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동 운동의 모드 수는 바로 전체 자유도에서 요 원자의 수를 n이라고 하면 3n에서 병진 운동 그리고 회전 운동을 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 요 기준 방식의 개수가 3n-5가 되고요. 비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3n-6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진동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준 진동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고전 역학적으로 역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도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놓은 기준 진동 방식을 우리가 조금 또 단순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원자 분자를 다룰 때 이렇게 생긴 M1과 M2라고 하는 질량을 달고 있는 이원자 분자를 벽에 붙어있는 하나의 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환산질량 개념이었죠. 동일한 용수철 상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원자 분자의 경우였고요.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 분자라고 하면 이렇게 산소가 있고 M1이 있고 뭐 M2, M2 수소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아까 이렇게 동시에 뻗었다가 동시에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기준 모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조화 진동자처럼 변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식도 역시 우리가 깊게 다루진 않겠고요. 그랬을 때 용수철 상수가 새로운 용수철 상수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수철 상수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이제 조작을 해서 수학적으로 새로운 용수철 상수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위의 그림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길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하나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Q라고 해서 새로운 또 좌표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드별로 각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J라고 하는 인덱스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모드 1번에 환산 질량은 얼마, 용술 상수는 얼마, 그리고 변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모드별로 뮤, K, Q를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두 개의 입자가 붙어가지고 진동운동하는 것을 환산질량이라는 걸 써서 벽에 붙어있는 단순한 조화 진동자로 환산을 했던 것처럼 변환을 시켰던 것처럼 다원자 분자에서 우리가 모드를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 모드들을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있다면 각 모드에 대해서 역시 고전역학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벽에 붙어있는 단순한 조화 진동자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환산 질량과 용수철 상수 그리고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 변위를 우리가 또 역시 어떤 변환 공식을 사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양자역학을 도입을 하면 됩니다. 자, 포텐셜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Q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 노멀 모드의 개수를 우리가 n5라고 하면 n5 개의 새로 우리가 정의한 좌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아까 앞에서 그 변환해준 조화 진동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각 조화 진동자의 기여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각 조화 진동자의 기여가 어떤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형태가 2분의 1 kx제곱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화 진동자의 경우였는데 k가 각 진동 모드마다 다르고 각 기준 모드마다 다르고 그리고 x라고 하는 애는 이제 우리가 그냥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좌표가 아니라 뭔가 이제 변환되어 있는 좌표인 q가 되고 역시 각 진동 모드마다 각 기준 진동 모드마다 다른 값을 갖게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걸로부터 해밀토니안을 써보면요.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각 진동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uj h바 제곱에 d dqj 제곱 더하기 2분의 1 kj qj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지금 이렇게 써놓은 조화 진동자 포텐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이제 변수분리법을 사용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 요 파동함수를 푸사이 진동운동에 대한 파동함수를 원래는 Q1, Q2, 땡땡땡, QN5까지의 다양한 좌표들을 갖고 있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동 1번 Q1, 진동 2번 Q2, 땡땡땡, 진동 N5, QN5. 그리고 중요한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냐? 이 모든 애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진동 모드들에 대해서 각각 양자수 VJ만큼을 갖고 H, nu, J라고 하는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진동 모드가 3개 있다고 해봅시다. 물 분자의 경우에 이제 진동 모드가 3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진동 모드가 J가 1인 상태, J가 2인 상태, J가 3인 상태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V1을 0, 1, 2 땡땡땡, V2를 0, 1, 2 땡땡땡, V3을 0, 1, 2 땡땡땡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물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V1은 1, V2는 0, V3은 2인 상태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태일 때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를 구해보게 되면 이 첫 번째의 기여로부터 H, nu1, 1 더하기 2분의 1 이게 첫 번째 진동 모드가 갖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V2는 H, nu2에 양자수가 0이니까 0 더하기 2분의 1 세 번째는 H, nu3에 2 더하기 2분의 1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총 에너지가 되는 거죠. 진동운동의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화 진동자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나요? 중요한 게 바로 선택 규칙이라고 그랬죠. 분광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선택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화 진동자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V의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에서 V,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전이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원자 분자에는 여기에 추가적인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알파벳 뮤인데요. 얘가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자 안에 전하가 쪼개져 있을 때 그 쪼개져 있는 전하의 모멘트를 가리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플러스 Q라고 하는 양전하와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음전하. 그러니까 둘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R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쌍극자 모멘트
라고 하는데요. 얘가 크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동 모드에서의 움직이는 좌표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 운동을 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이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가 변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산화탄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세 가지 정도의, 원래 네 가지를 갔는데 네 가지를 다 씁시다. 네 가지의 진동 모드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O5가 동시에 늘어났다 동시에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쌍극자 모멘트를 진동 모드 동안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선택 규칙에서 위배되는 전이라는 얘기죠. 이 진동 모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진동 모드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IR inactive라고 합니다. 적외선에 의해서 관찰을 하기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면 그 외에 가능한 모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얘가 C는 위로 올라가고 O는 아래로 가는 모드, 혹은 C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O가 뒤로 가는 모드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얘가 계속 변화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IR 분광학을 통해서, 적외선 분광학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진동 모드는 그래서 IR 액티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중간에 있는 탄소가 한쪽으로 움직이고 산소들이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뮤는 변화하게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변화하게 되고요. 얘도 역시 우리가 IR 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외선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이 모드에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에는 피크가 안 나오고 이 IR 액티브한 애들만 우리가 주파수 피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원자 분자의 진동을 확장해서 다원자 분자에서 우리가 진동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분광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